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죠. 오늘 투표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하고 아들 한 명을 둔 23살 싱글남입니다. 현재 사진관을 운영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관심 있는 여성이 하나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 어찌할 줄 몰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껏 만나온 여자들 대부분이 아이나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친구 성격이 장난기도 많고 활발하지만 소심하면서도 무던한 느낌도 있어요. 예민한 면도 있어서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이기호 사주TV를 보며 사주 공부를 한다고 하니 사연 한번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 친구의 앞으로의 연애와 결혼 운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무진월 기미일 기사시에 태어나셨습니다. 69년생이고요. 현재 43세 개해의 대운에 속해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토기운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 비견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8개의 사주팔자 중에 6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오행이라는 것은 각자 상징하는 게 다 다른데 이 사주는 토기운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 토기운도 좋은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기운이 뭘 나타내냐면 목국토로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수기운은 재성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육친적인 관점에서 자식을 나타내는 목기운과 부인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구성 요소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과 부인인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불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남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피해야죠. 이런 남자는 결혼 상대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사진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직업 자체는 이분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견겁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직 생활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전문직 쪽이 좋은데 사진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분을 보시면은요. 지지에 진토하고 미토가 있잖아요. 이게 모두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일지가 지지로 깔려있는 사람들, 일지가 토기운으로 깔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진관 같은 게 이분이 그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목기운과 수기운이 없으니까 여자운도 안 좋고 자식운도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이 23살 된 아들을 한 명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26살 전에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일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 부부관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비견겁제가 이렇게 강하고 재성운이 없다는 얘기는 배우자 운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언제 해야겠어요? 좀 늦게 하는 게 낫죠. 늦게 하는 게 난데 결혼을 되게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 23살서부터 32살까지 을축대운이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정확히 깨지고 있죠. 그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안 좋은 사주죠. 왜 안 좋은 사주냐면
지금 23살서부터 32살, 이때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시기인데, 충미충으로 깨지고, 33세서부터 42세까지 갑자대운이 잠이 원진살입니다.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는 운은 연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충을 받는 거하고 원진살이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결혼 정년기, 20대하고 30대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참 괴롭죠. 왜냐하면 결혼할 시기에 배우자궁이 깨지는 운이 들어오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사주도 배우자궁이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대운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혼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왜냐하면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갖고요. 기억을 오랫동안 합니다.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뒤끝이 끝내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두고두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두고두고 쌓아두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이 없다는 것은 이분에게 이제 큰 약점인데 관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을 제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도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결혼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식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필이면 또 지지는 배우자궁에 깨지는 운하고 같이 들어와서 아이는 일찍 낳는데 결국은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낫죠. 43세 계대운이나 53세 임술대운이나 봤을 때 젊었을 때보다는 낫지만 지금 1년 운의 흐름이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49세 정유년이에요. 올해가. 그리고 내년이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내년 운이 안 좋죠. 지금 토기운이 6개나 되는데 내년에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신운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훈년이 이제 기해년이고요. 52세가 경자년인데 52세하고 53세에 이제 또 배우자궁이 깨지죠. 잠이 원진살하고 충미충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53세서부터 임술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술미 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몇 년간의 운이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꼭 재혼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49세인데 좋은 운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자를 만났을 때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은 안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젊은 20대도 아니고 운이 안 좋다 그래갖고 좋은 운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닌데다가 운이라는 게 항상 좋은 운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자를 만나더라도요. 내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본인이 극복해야 될 본인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안 좋다 그래서 올해는 건너뛰어야지. 내년도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운의 흐름을 이걸 알았으면 이제 그만큼 자기가 변해야죠. 내년은 내가 올해 여자를 이제 만나서 재혼을 하더라도 내년 운이 내가 안 좋으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약점들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여자가 이제 좋아할 수 있게끔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 이러면 안 좋은 사주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격이 뚜렷하다는 거잖아요. 특징이 뚜렷하니까 그 뚜렷한 특징에 맞춰서 내가 살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비견겁지가 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사진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비견겁지가 강한 사람들에 맞게 그 특징을 잘 생각해 갖고 거기 그 특징에 맞게 살아간다면 잘 살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물론 우리는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주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뭐 나쁘니까 나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든지 찾아갖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일단은 그 43세 이 개의 대운이요, 대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돼요. 52세까지 이 지금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토기운이 비견겁제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이 수기운은 여기에서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토기운만 안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53세 임술 대운도 지금 술미형살이라고 해서 제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큰 문제는 없죠. 무슨 삼형살이 정확하게 걸린다든가 뭐 귀신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 임술대운에서도 53세 신축년 이때하고 요 정도만 좀 주의를 하면, 53세 신축년 요 정도만 주의를 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긍정적인 면도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견겁제가 아주 강한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사주의 특징대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사주를 봤을 때요, 그 오행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가 뭐 아니면 여러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게 그 특징이 뚜렷한 거잖아요. 특징이 뚜렷하면 그 뚜렷한 특징대로 잘 파악을 해갖고 살아간다면 직업도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현명하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